정난정, 서출의 멍에에서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간 여자. 실록에 정난정이 등장한다. 문정왕후의 그늘 아래 떠오른 한 이름. 중종말 조정은 두 갈래의 윤씨로 갈라져 있었다. 왕비의 친정인 대운유님과 대비 문정왕후의 친정인 소윤 윤원영. 을사사화는 이 두 갈래 싸움이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로 번진 사건이었고 살아남은 쪽은 문정왕후와 그의 동생 윤원형이었다. 문정왕후는 어린 명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며 조선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유학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조선에서 대비는 노골적으로 불교를 후원했다. 승려 보호를 기용해 선종과 교종을 부활시키고 사찰을 중창하며 폐지된 국가가 개인에게 승려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며 과거에 발급하던 도첩까지 되살렸다. 그 곁에서 권력을 나누어 준 인물이 바로 동생 윤원형이었고 그 윤원형 곁에 어느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가 바로 정난정이다. 정난정의 아버지 정윤겸은 무관을 지낸 양반이었으나 어머니는 군영에 속한 관비였다고 전해진다. 종모법에 따라 난정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천인이었다. 양반의 피가 섞여 있어도 법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했다. 그녀는 주인과 양반 집안이 자신을 사고팔고 부려쓰는 모습을 어린 시절부터 똑똑히 보며 자랐다. 명종 7년 3월 14일 명종실록은 처음으로 정난정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날 실록은 정준을 언급하면서 그가 윤원형의 첩난정의 종형, 곧 사촌 형제임을 분명히 적는다. 정난정 본인의 행적이 아니라 그녀와 얽힌 친족 인물의 인사 기사 속에서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난정은 단순한 관비 출신 여인이 아니라 고위 관료 인사의 배경으로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올라서고 있었다. 명종 7년 6월 18일 실록은 다시 정준의 관직 제수를 적으면서 그 뒤에 붙여 난정과 윤원형의 관계를 설명한다. 정준이 윤원형 집안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윤원형의 첩난정이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다. 문정왕후는 이런 난정을 눈여겨보았다. 명종 4년경 대비는 윤원형의 공을 이유로 그의 첩 자식들이 다른 집 적자와 통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서울 차별 완화의 수준을 넘은 파격적인 조치였다. 이어 명종 8년 3월 왕에게 명하여 윤원형의 첩에게 직첩을 내리게 하니 그 첩이 바로 정난정이었다. 천인 출신 첩이 왕명을 통해 법적 부인, 그것도 외명부 최고위인 정일품 정경부인에 오르는 일은 내명부 외명부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파격이었다. 이 순간부터 정난정의 이름은 단지 한 첩의 이름이 아니라 문정왕후 정권이 빚어낸 기형적인 권력 구조의 상징이 되어간다. 정난정의 권력, 윤원형과의 결합, 그리고 권력을 향한 사다리. 윤원형은 파평 윤씨로 문정왕후의 친동생이었다. 인종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병이 깊어졌을 때 그는 인종의 동생 명종에게 왕통을 잇게 하려는 대비의 뜻을 받들어 움직였다. 인종이 승하하자 문정왕후와 측근들은 명종을 세워 즉위시켰고 그 공으로 윤원형은 위사공신에 책록된다. 이후 20년 가까이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권신으로 군림한다. 명종실록은 윤원형을 두고 권력이 임금을 기울게 했고 살림을 풀베듯 베어냈으며 서울 도성 안에 수십 채의 대저택과 쌓아둔 재물이 국고보다 많았다고 평한다. 또 그가 점쟁이와 역수를 맹신하고 중에게 시주하며 불경을 외우느라 온갖 요사스러운 일을 다했다고 적는다. 그런 윤원형과 정난정의 결합은 단순한 애정관계가 아니었다. 난정은 관비의 소생, 서출로서 사회 최하층의 멍에를 썼고 윤원형은 왕의 외삼촌 권신으로서 천하의 실권을 쥐었다. 약점과 욕망이 정확히 맞물렸다. 난정은 자신의 신분을 끌어올릴 통로가 필요했고 윤원형은 대비의 불교 정책과 외척 정치에 적극 동조하며 기댈 파트너가 필요했다. 명종 8년 대비는 난정에게 부인 직첩을 내리게 함으로써 사실상 조선 왕조 200년 동안 지켜온 정실 첩실의 구분을 무너뜨렸다. 난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명종 8년 10월 윤원형은 영의정 심연원 좌의정 상진 등과 함께 서월어통 곧 서월에게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상소를 올린다. 상소에는 인재를 귀천으로 가리지 말라는 논리가 담겼고 그 뒤에 난정에 강한 영향이 있었다고 후대 기록은 전한다. 천인 서출의 서름을 누구보다 깊이 아는 난정이
자신과 자식들만 구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제도 전체를 흔들어 올리려 했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정난정의 권력은 윤원형이라는 통로를 통해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맞물려 상승했다. 대비의 뜻, 외척 권력 그리고 서출 출신 여인의 집요한 욕망이 하나의 사다리로 이어진 셈이었다. 정난정과 윤원형의 횡포, 인사와 혼인에 뒤틀린 그물. 난정과 윤원형의 힘은 사람과 자리를 움직이는 권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명종 7년 6월 18일 실록은 정준을 감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사헌부의 핵심 실무 책임자인 지비로 임명되면서 그가 윤원형을 상전처럼 섬기며 윤원형의 첩 난정이 부인으로 봉해졌음을 덧붙인다. 이는 난정을 중심으로 한 친족 인맥이 이미 중앙의 특별감찰 비판기관인 언관 조직까지 스며들었음을 보여준다. 명종 15년과 16년 세자빈 간택을 둘러싼 기사들에서도 정난정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인다. 전 참봉 황대임의 딸이 세자빈으로 내정되는 과정에서 황대임의 처형이자 영양군 이거의 아내가 정난정과 교결하고 윤원형이 이 혼인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사실이 실록에 적힌다. 황씨가 고질병을 숨긴 채 세자빈에 오르자 사람들은 분노와 의혹을 감추지 못했다. 대원과 국본을 사사로운 권력 계산에 끌어들인 것이다. 명종 16년 2월 22일 실록은 유광을 대사원으로 기대양을 대사관으로 이중경을 예조 참의로 제수하는 기사를 적으면서 세자빈 간택 과정이 윤원형 난정과 얽혀 있었음을 상세히 밝힌다. 황대임의 인척 관계, 윤원형의 사위와의 연결, 그리고 난정과의 친교가 인사와 혼례를 동시에 비틀어 놓았다고 평가된다. 난정의 영향력은 지방 수령 인사와 재물의 흐름에도 미쳤다. 남원 부사 황윤관에 대한 탄핵 상소를 통해 신하들은 그가 난정의 딸을 양녀로 삼아 그 세력을 믿고 관고의 물자를 자기 물건처럼 실어 나르며 육로와 해로로 재물을 쓸어 모았다고 고발한다. 온 고을이 원망으로 들끓는데도 조정은 전파된 말이 어찌 모두 진실이겠는가 라며 파직을 거부했다. 탄핵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나 윤원형과 난정을 의식한 궁정은 좀처럼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이처럼 정난정의 이름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권력을 밀어올리고 그 권력은 사람의 자리를 움직이고 재물을 쓸어 모으며 혼인과 인사 질서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윤원형 정실의 죽음, 독사를 호소하는 장모의 소장. 윤원형에게는 본래 정실 부인이 있었다. 전 현감 김한수의 딸 김씨다. 정난정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 두 사람은 여러 해를 함께 살아온 부부였다. 명종 20년 9월 8일 명종실록 은형조의 장계를 전한다. 형조는 고 김한수의 처 강씨가 올린 소장을 보고했다고 적는다. 강씨의 소장에 따르면 사위 윤원형은 딸 김씨와 여러 해를 같이 살다가 정윤겸의 서녀 정난정을 얻은 뒤 임금을 속여 김씨를 내쫓았다. 김씨를 시중들던 노비들은 붙잡혀 풀려나지 못했고 오히려 새 주인의 편에 서서 원주인을 능멸하고 모욕했다. 집안 재산은 모두 빼앗겼고 김씨는 굶주림에 시달리다 난정에게 먹을 것을 구했다. 그때 난정이 음식을 독으로 오염시키게 했고 김씨는 그 음식을 먹고 곧바로 죽었다고 강씨는 호소했다. 형조는 몹시 놀랍다고 적고 감히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겠다며 의금부로 사건을 넘긴다. 이 보고는 윤원형의 첩난정이 정씨를 독살했다는 혐의를 정식으로 실록에 올린 첫 기록이다. 이후 대사원 이탁, 대사관 박순 등은 다시 상소를 올려 정난정이 관비의 소생인데도 정처를 내쫓고 부인의 자리를 빼앗았으니 삼강오륜의 근본을 뒤흔든 일이라고 규탄한다. 이들은 부인첩을 회수하고 명분을 바로잡을 것을 거듭 청하며 이를 그대로 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까지 말한다. 명종은 처음에는 미온적이었다. 첫 문제는 이미 문정왕후가 허락해 부인으로 올린 것이고 여러 해가 지났으니 자주 고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부인첩 회수와 관련된 청을 거듭 거절한다. 황대임 안암 윤춘년 등의 탄핵도 과하다 불가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양사,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상소가 이어지자 마침내 일부를 받아들여 황대임에 대해서는 다시는 관직에 임명하지 않는다는 제재를 내리고 안암과 윤춘년 문제는 수위가 낮은 선에서 정리하려 했다. 그 과정 내내 정난정이라는 이름은 강상을 어지럽힌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명종에게 정난정을 벌하라. 연달아 울린 탄핵의 북소리. 문정왕후는 명종 20년 4월 6일 세상을 떠났다. 대비가 눈을 감자 조정의 공기는 급격히 변했다. 명종은 그동안 내색하지 못했던 마음을 드러내며 외삼촌 윤원형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양을 중용해 윤원형의 세력을 나누고 경연에서는 한나라가 외척을 숙청한 사례를 입에 올렸다. 이는 곧 윤원형과 그 주변을 칠하는 신호였다. 명종 20년 8월 대사원 이탁과 대사관 박순이 먼저 포문을 열어 관비 소생을 부인으로 올려 명분을 무너뜨린 죄를 비롯해 윤원형의 전행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실록은 이때부터 윤원형 정난정을 둘러싼 탄핵이 줄줄이 이어졌음을 기록한다. 명종 20년 10월 14일 좌부승지 홍인경이 정난정을 잡아 추국할 것을 청한다. 이어 10월 22일 담당 조사관 이명이 다시 정난정을 잡아들일 것을 청하고 같은 날 양사 역시 정난정을 의금부로 압송해 국문하라고 반복해서 아랜다. 10월 25일 홍문관 직제학 이식이 정난정 추국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왕에게 올렸다. 10월 28일에도 홍문관에서 다시 난정의 국문을 청했다는 기록이 이어진다. 탄핵의 초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관비 출신 여인이 정처를 몰아내고 부인 자리를 차지한 사실 자체, 다른 하나는 전 부인 김 씨를 독살했다는 혐의였다. 형조와 의금부에 접수된 장모강 씨의 소장, 관련 노비들의 문초 결과가 겹겹이 쌓이면서 조정은 난정을 강상과 살인의 당사자로 규정해갔다. 대사원 이탁과 대사관 박수는 윤원형의 처 김 씨가 굶어 죽었다고 처음에 보고했다가 형조의 조사 과정에서 독살 정황이 구체화되자 자신들이 사실을 잘못 들었다고 인정하며 채직을 청했다. 명종은 전파된 일을 듣고 아랜 것일 뿐이라며 그들의 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대목은 정난정의 독살 혐의가 조정 내에서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탄핵의 화살은 정난정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았다. 유강, 기대양, 이중경 등 인사와 세자빈 문제에 연결된 인물들, 난정과 윤원형의 집안에부터 출세한 아남 황대임, 그리고 윤원형의 친족까지 줄줄이 거론되며 난정을 중심으로 한 권력을 마음대로 부리는 간신의 그물을 끊어내자는 여론이 커져갔다. 정난정의 자살, 금부도사가 오기 전 스스로 끝을 택하다. 명종 20년 11월 3일 명종실록 은 짧게 기록한다. 이날 윤원형의 첩 정난정이 자살했다. 실록의 사신 논평과 후대 기록을 합쳐보면 그 전말은 이렇다. 김씨 독살 사건이 의금부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계집종 노비들이 차례로 붙잡혀 신문을 받았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그 과정에서 난정이 음식에 독을 넣게 했다는 혐의가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이를 천벌을 피할 수 없는 죄라고 여겼다. 정난정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론과 수사를 알고 있었다. 야사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 독약을 지니고 다니며 사태가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약을 먹고 죽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금부도사가 다른 죄인을 잡아 한양 근교 금교역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자 난정은 남에게 제재를 받느니 스스로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한 뒤 독약을 마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실록은 전한다. 의원 송윤덕과의 추문도 실록의 비난 대상이 되었다. 난정의 등에 종기가 났을 때 송윤덕이 침으로 종기를 째고 여러 차례 피고름을 빨아주며 환심을 샀고 그 뒤로 그의 출입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자 온갖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윤원형은 그를 아들처럼 아꼈으나 조정과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조롱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난정이 죽자 윤원형도 이틀 뒤 그 뒤를 이었다. 실록은 윤원형이 강음의 임시 거처에서 난정의 죽음을 듣고 울분에 차 숨졌다고 적는다. 오랫동안 천벌을 면하던 권간이 마침내 몰락했고 나라 전체가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고 덧붙인다. 이로써 문정왕후 정권의 핵심이던 두 사람, 윤원형과 정난정은 거의 같은 시간대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한 여인의 이름에 더 씌워진 시대의 그림자. 정난정의 생애에 대한 실록과 야사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몇 가지 사실이 분명해진다. 첫째,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관비 소생 서출로 낙인 찍힌 천인이었다.
조선의 신분 질서와 적서 차별은 한 여인의 삶을 뿌리째 막아버리는 벽이었다. 난정은 그 벽을 정면으로 부수는 길을 택했다. 둘째, 그녀의 권력은 오롯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었다. 문정왕후라는 대비, 윤원형이라는 권신, 불교와 외척 정치의 결합이라는 시대적 구조가 있었다. 그 구조 속에서 난정은 첩에서 외명부 최고 지휘인 정경부인에 올랐다. 셋째, 그 권력은 인사와 혼인, 재물과 노비 분배, 세자빈 간택과 지방 수령 인사까지 깊이 파고들며 조선 후기에 이미 흔들리고 있던 질서를 더욱 뒤틀어 놓았다. 정준, 황대임, 안암, 유강, 이중경, 황윤관 등 수많은 이름들이 그 그물 안에서 승진하고 좌천되고 탄핵을 당했다. 넷째, 윤원영, 정실, 김씨의 죽음과 관련된 독살 혐의는 단순한 풍문이 아니라 형조와 의금부의 조사, 장모 강씨의 소장, 대간의 상소를 통해 공식 기록에 남은 사건이었다. 김씨를 내쫓고 그 시녀 노비들을 장악해 원주인을 모욕하게 하고 끝내 독약을 넣은 음식으로 죽게 했다는 장계는 정난정 이름 앞에 독살이라는 단어를 지워지지 않는 오명으로 남게 만들었다. 다섯째, 그녀의 최후는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다 내려진 형벌이 아니라 금부도사가 오기 전에 스스로 택한 독약 한 잔이었다. 여러 날에 걸친 탄핵과 문초, 여론의 분노, 삼강오륜을 무너뜨린 악녀라는 규탄 속에서 정난정이라는 이름은 이미 조선 살림의 공적이 되어 있었다. 후대의 야사와 드라마는 정난정을 요부이자 악녀로 그려왔다. 그러나 실록에 남은 문장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시대에 뒤틀린 권력 구조와 무너지는 왕조의 기강을 함께 떠안고 있다. 출신을 둘러싼 비난을 받았으나 정경부인까지 오른 여인, 정실을 내쫓고 독살 혐의를 쓴 여인, 외척 권력의 한 축으로 수많은 인사와 혼인을 비틀어 놓은 여인, 그리고 결국 탄핵과 독약으로 생을 마감한 여인. 비밀의 궁중록은 정난정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낸다. 그녀를 감싸지도 미워하지도 않는다. 다만 실록과 기록이 남긴 사실을 통해 서출의 멍에를 찍고 올라선 한 여인의 선택이 문정왕후 정권과 윤원영 권력 그리고 조선 왕조 후반의 균열과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조용히 짚어보고자 할 뿐이다. 정난정, 그녀의 삶은 끝났지만 관비와 외척, 권력과 불교, 서출과 강상이 뒤엉킨 그 시대의 공기는 지금도 실록 속에서 또렷하게 남아있다.